네, 안녕하세요. 상표법 입문 강의 43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근 변리사입니다. 상표법 입문 강의 지금 계속 상표권 침해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침해 요건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침해 요건은 우리가 앞에 유상, 보, 정, 재남. 자, 자꾸 따라 하시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중에 우리는 지금 정당권원을 지금 앞서서도 계속하고 있었는데 정당권원이 없어야 됩니다. 침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중에 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번 시간에 보게 되죠. 사, 소, 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권과 관련돼서 또는 소진이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해야 될 게 진정상품 병행수입입니다. 병행수입 많이 들어보셨죠? 자, 오늘 설명드린 내용 입문 강의지만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아셔도 병행수입에 대한 법적인 내용을 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세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병행수입을 하신다거나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걸 정확하면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되고요. 뭐 상표법 강의를 들으시고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게 병행수입은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거라 꼭 아셔야 되고,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또 나름 정당권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진정상품 병행수입. 자, 병행수입은 병행수입인데 진정상품은 무엇이냐? 자, 그거를 알고서 또 내용을 알아야지 그 이해가 좀 쉽습니다. 그거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상품 병행수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정상품 병행수입. 이게 병행이란 말이 왜 생겼고 진정상품이란 말이 원래 붙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병행수입이라고만 하는데 진정상품의 경우에만 병행수입이 인정이 됩니다. 자, 이걸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례와 함께. 자, 여기 갑과 을이 있습니다. 갑과 을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갑과 을이 여기 이제 한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미국, 캐나다라고 할게요. 근데 이제 요게 갑과 을이 상표권자입니다. 권리자. 자, 상표권자 권리자인데 이 권리자가 다르면, 자, 병행수입은 우리가 보통 수입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제품을 을이 판매한 거를 이제 수입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한국으로. 자, 한국으로 수입하면 만약에 같은 제품이 여기 한국에도 이미 있어요. 그런데 을이 아무리 미국이나 캐나다의 권리자를 하더라도 한국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상표권은 속지주의라고 해서 그 지역에만 효력이 미치는데, 권리자가 다르면 아무리 다른 나라의 권리자라 하더라도 이게 판매가 되면 원래 권리 소진이 되니까 뭐 판매를 해도 되죠. 아무 상관없이. 자, 이거를 수입을 해서 들어오는 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거 당연히 어떤 미국의 권리자 거를 수입을 했으니까 병행 수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병행 수입의 첫 번째 조건 진정 상품 진짜여야 되는데 이게 하필이면 권리자가 같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지금 이거 권리자가 같지 않죠? 자, 이런 경우엔 병행 수입이 인정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예외가 있기는 있다는 얘기죠. 원칙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게 거의 같을 정도가 되는 경우에만 됩니다. 어떤 경우에냐면 상표권자가 을이 있는데 뭐 한국에 있는 권리자가 이 사람과 계열사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대리점이라든지 아니면 디스트리뷰터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 보통 대리점의 일종이기도 하고 이렇게 유통업자 이런 경우 관련성이 되게 높은 사람이면 이 경우에는 이게 같은 걸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경우에만 병행수입이 인정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병행수입 자체가 인정될 수도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이렇게 수입을 하게 되면 병행 수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 권리자가 같은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같은 경우에만 적용되니까, 같지 않다면 지금처럼 예외인 경우, 대리점이거나 이런 경우가 아닌지를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그런 데서 되게 그런 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런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병행 수입이 인정되는 경우가 언제라고요? 이렇게 권리자가 같을 때. 자, 그러면 권리자가 같으니까 이 사람들만의 어떤 상품을 미국에서 생산하든 한국에서 생산하든 이걸 이렇게 가져오겠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런 게 있으면 판매가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뭐 대량으로 뭐 수입하거나 구입을 하게 되면 그때
한국에 판매를 할 수가 있겠죠. 관세가 있어도 싸니까 이런 병행 수입이 생겨나는 건데, 이게 병행 수입입니다. 왜 모양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병행 수입이 된 건데, 자, 요런 식으로 하나의 흐름이 있을 수 있고요. 상표권자끼리. 그 다음에 평행하게 이런 식으로 수입이 되면, 자, 갑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입되는 요 병행 수입하는 게 좀 꼴사납습니다. 왜냐하면 뭐 보통 가격이 싸니까. 하지만 잘 보시면, 자, 이 권리자가 같죠? 갑과 갑으로. 근데 이 갑이 상표권을 정당하게 상표권을 갖고 있는데 그 제품을 팔았어요. 그러면 우리 소진 이론 아시죠? 정당하게 판 거를 그 다음에 파는 건 아무 문제가 없죠. 게다가 권리자가 같아. 한국에 와도 상표권자가 같으니까 이때야말로 병행 수입이 인정됩니다. 요게 병행 수입이 인정되는 원칙입니다. 요게. 그래서 병행 수입이라고 말할 때는 항상 진정상품 병행 수입. 진짜를 팔아서 그거를 그대로 수입을 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평행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병행 수입, 패러럴 임포트, 그걸 그대로 해석해서 병행 수입이고요. 진짜일 때만 인정된다. 이게 가짜거나 그러면 당연히 뭐 병행 수입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권리자가 다르면 이미 침해입니다. 짝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외국 권리자가 만든 거라 하더라도 병행 수입이라는 게 뭐 적용될 수 없습니다. 예외가 있다고는 했죠. 그렇죠? 자,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 더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권리자가 같네요. 권리자가 같은 경우에 원래 병행 수입이 인정이 된다고 했죠. 이렇게 판매가 돼서 이런 식으로 오게 되는 경우. 그렇죠? 그게 아까 우리 앞서서 보여드린 병행 수입이 인정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갑이라는 상표권자가 같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병이라는 갑이 상표권만 갖고 있지 한국에는 이거를 전용 사용권자를 계약을 맺어서 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전용 사용권자는 보통 이제 한국에서 독점 권리를 갖기 위해서 전용 사용권을 갖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 사람이 만약에 두 가지 경우는 납니다. 그냥 이 사람이 수입만 하는 경우라면 병행 수입은 문제 없이 인정이 됩니다.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 별도로 다른 나라에서 뭐 만들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별도로 제조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별도로 전용 사용권자로서 별도의 어떤 신용이 쌓였다, 아니면 좀 알려졌다, 이런 것들이 좀 내용이 있게 되면 병행 수입은 인정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권리자가 같더라도 미국에서 판매돼서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이 상품과 전용 사용권자 병이 별도로 제조 판매하고 신용이 쌓인 거는 상품이 다르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진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병행 수입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조금 어떤 사례가 좀 복잡하죠? 자, 우선 맨 처음에 체크할 게 뭐라고요? 권리자가 같은지 꼭 보셔야 되고, 권리자가 다르면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어떤 경우의 수로 권리자가 같은데 전용 사용권자가 있는 경우도 있는지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때 조건을 보셔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것만 조금 한 번 더 몇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병행 수입의 큰 틀을 아시게 되고요. 병행 수입은 일종의 국제적으로 보면 일종의 소진 이론입니다. 한번 판매된 거를 수입하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요런 걸 병행 수입의 일반적인 내용들이지만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면 병행 수입을 뭐 문제없이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표법 강의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병행 수입의 기본적인 내용을 아셔야지 다른 사람이 물어봐도 정확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겠죠. 나름 상표법을 공부하시는데, 그리고 실무에서도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43회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상표법 입문 강의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44회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